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아주 깊고 흥미롭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구매에 대한 자료들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이게 단순히 어떤 차를 살까 하는 고민을 넘어서 중고차 구매가 어떻게 최고의 투자가 될 수 있는지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담은 분석이더라고요. 네, 저도 자료를 처음 읽고 생각이 참 많아졌습니다. 보통 차는 사는 순간부터 가치가 떨어지는 대표적인 뭐랄까? 소비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대표적인 소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는 그 통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어떻게 말이죠? 당신이 차를 사는 방식이 30년 뒤에 당신의 노후 자산을 결정한다. 어찌 보면 좀 섬뜩하기까지 한 계산을 보여주고 있죠. 맞아요. 저도 주차장에 쫙 깔린 멋진 신차들을 보면서 나 또 저런 차 한번 타보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이 자료를 읽고 나니까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어떤 생각이요? 저 차 한 대에 내 미래 자산을 얼마가 녹아내리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분석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돈을 아끼자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신차 구매에 숨어 있는 그 막대한 기회비용을 숫자로 직접 확인하고요. 또 합리적인 선택이 어떻게 복리의 마법을 통해서 수억 원의 자산으로 돌아오는지 그 경로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죠. 우리는 왜 이렇게 비싼 신차를 자꾸 사게 되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그 심리적인 이유부터 짚고 들어가네요. 그렇죠. 자동차의 본질은 사실 A에서 B로 이동하는 수단인데 어느새부턴가 나를 보여주는 수단, 즉 사회적 신호로서의 역할이 훨씬 커졌다는 겁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네. 자료에 나온 통계를 보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 2024년 한국 신차 평균 구매 가격이 약 5,100만 원이래요. 5,100만 원이요. 평균이요? 네, 평균이요. 근데 이게 지난 10년간 소득 상승률보다 훨씬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소득이 오르는 속도보다 차값이 더 빨리 비싸지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다들 어떻게 사는 거죠? 그렇게 비싼데? 자료는 그 비밀을 할부라는 시스템에서 찾습니다. 할부. 네. 4,500만 원이라는 목돈은 엄청난 부담이지만 월 95만 원이라고 하면 왠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시를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자료에 나오는 예시 4,500만 원짜리 신차를 5년 할부로 샀을 때 실제 들어가는 총 비용을 한번 뜯어보죠. 네, 할부로 사면 당연히 이자가 붙겠죠. 네, 연 6% 이자를 가정하면 5년간 내는 이자만 720만 원입니다. 이자만 720만 원이요. 네, 그럼 원금 4,500만 원에 이자 720만 원을 더해서 차값으로만 총 5,220만 원을 내게 되는 거죠. 잠시만요. 그럼 5년 동안 차 할부금 갚는 것만 5,22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차는 사기만 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세금도 내야 하고, 보험도 들어야 하고, 기름도 넣어야 하고요.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는 그 유지비를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했는데요. 네. 자동차세, 보험료, 각종 소모품 교체, 주차비, 유류비 이런 걸 다 합치면 5년간 약 3천만 원이 추가로 든다고 봅니다. 3천만 원이요? 네. 그럼 할부 원리금 5,220만 원에 유지비 3천만 원. 총 8,220만 원이네요. 8,220만 원이요. 와, 이건 거의 수도권 소형 아파트 전세금에 가까운 돈 아닌가요? 그렇죠. 5년 동안 차 한 대를 유지하는데 그만한 돈이 들어간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료에서 가장 뼈아프게 지적하는 감가상각이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돈은 돈대로 썼는데 정작 내 자산인 자동차의 가치는 정말 무섭게 떨어지죠. 신차는 번호판 다는 순간부터 중고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자료에 따르면 출고 1년 만에 가치의 약 20%가 사라집니다. 20%면 4,500만 원짜리 차니까 900만 원. 네, 900만 원이죠. 1년 만에 900만 원이 그냥 공기 중으로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 매년 최고급 명품 가방 하나 사서 그냥 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비유가 아주 정확하시네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알면서도 왜 신차를 사는 걸까요? 그게 바로 새 차가 주는 그 만족감이겠죠. 하지만 그 만족감의 대가는 아주 혹독합니다. 얼마나 더 떨어지나요? 3년이 지나면 누적 40%, 즉 1,800만 원이 사라지고요. 5년이 지나면 누적 55%가 하락해서 4,500만 원짜리 차의 가치는 약 1,900만 원 정도만 남게 됩니다. 그럼 최종 계산을 한번 해보죠. 5년간 총 8,220만 원을 썼는데 내 손에 남은 건
1,900만 원짜리 차 한 대뿐. 네, 그럼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 그러니까 손실액은 6,32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네요. 맞습니다. 이걸 월로 나누면 매달 105만 원씩 그냥 사라진 셈입니다. 바로 그 숫자, 월 105만 원이 신차 구매의 진짜 비용인 거죠. 단순히 월 할부금만 보고 차를 사면 절대 안 되는 이유입니다. 월 105만 원씩 사라진다니. 아, 듣기만 해도 속이 쓰리네요. 그럼 이 돈을 그냥 날려버리지 않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당연히 자료에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어떤 거죠? 바로 합리적 투자로서의 중고차라는 대안이죠. 아, 중고차. 흥미로운 건 전혀 다른 차가 아니라 바로 그 차, 신차 주인이 5년간 6,320만 원의 비용을 치르고 난 뒤 1,900만 원의 가치가 된 바로 그 차를 사는 시나리오를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누군가 비싼 값을 치르면서 감가상각을 온몸으로 맞은 뒤의 차를 제가 인수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감가상각 곡선을 이해하는 겁니다. 감가상각 곡선이요? 네, 그래프를 그려보면 신차 출고 후 3년에서 5년까지는 거의 폭포수처럼 가치가 떨어지는 급경사 구간입니다. 네. 하지만 5년 차를 넘어가면 감가율이 연 5에서 8% 수준으로 아주 완만해져요. 아, 떨어지는 속도가 느려지는군요. 그렇죠.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가장 비싼 수업료를 다른 사람이 내준 뒤에 가장 효율적인 구간에 올라타는 아주 현명한 전략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2,900만 원짜리 5년 된 중고차를 사서 5년간 더 탄다고 가정해보죠.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현금으로 구매했다고 가정하면 할부 이자가 없죠. 네. 그리고 이 차를 5년 더 타서 총 10년 된 차가 되었을 때 잔존 가치는 약 1,000만 원 정도로 예측됩니다. 1,000만 원이요? 5년간 감가로 인한 손실은 900만 원에 불과하죠. 신차의 첫 5년 감가 손실액이 2,60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잠깐만요. 이론은 좋은데 5년 된 차면 슬슬 고장나기 시작할 때 아닌가요? 소위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잖아요. 제 주변에도 중고차 샀다가 수리비 폭탄 맞았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자료에서 이런 현실적인 위험은 어떻게 다루나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중고차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죠. 네. 자료도 이 부분을 명확히 짚고 넘어갑니다. 물론 뽑기 운이 나쁘거나 관리가 엉망인 차를 사면 수리비가 더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국산차 내구성이 워낙 좋아서 중요한 건 묻지마 구매가 아니라 잘 고르는 능력이라고 강조합니다. 잘 고르는 능력이요? 네, 성능 점검 기록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직접 충분히 시승해보고 정불안하면 비용을 좀 들여서라도 전문가와 동행해서 점검받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잘 고른다는 전제 하에 유지비는 신차와 비교해서 어떤가요?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수리비가 조금 더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 비용이 다른 부분에서 상쇄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차량 가액 자체가 낮으니까 보험료가 훨씬 저렴해지고요. 연식이 오래될수록 자동차세도 크게 감면되죠.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5년간의 총 유지비는 신차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약간 더 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5년 동안 신차 구매자 대비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최종 계산이 나오겠네요? 네, 감가상각에서 아낀 돈과 할부 이자 비용 등을 다 합하면 5년간 약 2,27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5년 만에 2천만 원이 넘는 차이, 이것만 해도 작지 않은 돈인데 이게 인생을 바꿀 정도의 격차라고 하기엔 좀 부족한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아, 더 있나요? 네, 이 5년간의 작은 차이를 30년이라는 장기적인 시간의 캔버스에 펼쳐보면 그야말로 상상도 못했던 거대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정말 궁금해지네요. 30년이라. 자료에서는 5년 주기로 차를 바꾼 두 사람 신차파 A씨와 중고차파 B씨를 비교해서 보여주죠. 네, 계산은 간단합니다. 신차파 A씨는 5년간 드는 총 비용 약 8,220만 원을 30년간 6번 반복합니다. 6번이요? 그럼 30년간 차에 쓴 돈이 약 4억 9천만 원에 달하죠. 4억 9천. 반면 중고차파 B씨는 5년간 드는 비용 약 6천만 원을 6번 반복해서 총 3억 6천만 원 정도를 지출합니다. 단순 지출액 차이만 1억 3,600만 원입니다. 1억 3,600만 원.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설마 여기서 끝은 아니겠죠? 물론이죠. 이 자료의 핵심은 기회비용이니까요. B씨가 아낀 돈을 그냥 통장에 넣어두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마법이 펼쳐지는 순간이죠. 복리의 마법이요?
B씨가 30년간 아낀 돈은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38만 원입니다. 이 돈을 매달 S&P 500 같은 지수 펀드에 투자해서 연평균 7%의 수익률을 올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연 7%요? 네, 참고로 이건 S&P 500의 장기 평균 수익률보다도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입니다. 월 38만 원씩 30년간 연 7% 수익률. 30년 뒤에 그 돈이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원금 1억 3,600만 원은 복리라는 눈덩이 기계 안에서 굴러가며 약 4억 6천만 원이 됩니다. 4억 6천이요. 월 38만 원이요. 그게 30년 뒤에 그렇게 된다고요? 네, 솔직히 믿기지 않는 숫자인데요. 이게 정말 현실적인 계산이 맞습니까? 중간에 시장이 폭락할 수도 있고 변수가 많잖아요. 물론 시장은 등락을 반복하겠죠. 하지만 30년이라는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연평균 7%는 결코 비현실적인 수치가 아닙니다. 아, 중요한 건 정확한 액수보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자동차 선택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기회비용의 규모입니다. 한번 정리해보죠. 30년 후 신차만 고집했던 A씨의 손에는 낡은 차 한 대가 남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중고차를 선택하고 그 차액을 꾸준히 투자했던 B씨의 손에는 똑같이 낡은 차 한 대와 함께 투자 자산 4억 6천만 원이 남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와, 자동차 선택 하나가 거의 5억 원에 가까운 노후 자산의 차이를 만들어낸 거네요. 4억 6천만 원이면 웬만한 지방 아파트 한 채 값이죠. 그렇죠. 혹은 은퇴 후 월 200만 원씩 생활비를 써도 19년 이상을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자료가 말하는 선택의 무게입니다. 이 숫자 앞에서는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하게 설득됐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중고차를 꺼리는 데에는 심리적인 이유가 크잖아요. 자료에서도 이런 장벽들을 짚어주고 있죠. 네, 앞서 잠시 언급했던 고장이 많을 것이라는 기술적 우려 외에 두 가지 강력한 심리적 장벽을 지적합니다. 그게 뭔가요?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남들에게 초라해 보일까 봐 걱정하는 마음, 즉 자료에서 말하는 체면의 벽입니다. 체면.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부자들은 검소한 차를 탄다는 사례가 나오긴 하던데요. 네. 솔직히 그분들은 너무 먼 이야기 같고요. 웃음. 사실 우리 주변만 봐도 그렇잖아요. 친구들 모임이나 결혼식장에 갔는데 나만 10년 넘은 국산차를 끌고 가면 괜히 좀 위축되는 마음? 솔직히 누구나 한 번쯤 느껴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 체면의 벽이라는 게 생각보다 아주 높고 단단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 차를 타는가? 누구를 위해 차를 타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들의 플리팅, 즉 스쳐 지나가는 시선과 평가가 당신의 노후 자산 4억 6천만 원보다 더 중요한가? 라고요. 와, 자료에 나온 강남빌딩 두 채를 가진 자산가의 말이 인상 깊습니다. 이 차가 나를 어디든 문제없이 데려다 주는데 그걸로 충분하다. 차에 쓸 돈으로 건물을 하나 더 샀다. 이 말에 모든 것이 담겨 있죠. 관점의 차이네요. 차를 나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보느냐, 내 자산을 불리는 도구 중 하나로 보느냐의 차이.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던데요. 이건 꽤 합리적인 걱정 아닌가요? 물론 최신 기술이 적용된 신차의 능동적 안전장치가 더 뛰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료는 교통사고의 90% 이상이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의 부주의에서 비롯된다는 통계를 인용합니다. 운전자 부주의요? 네, 에어백, ABS, 차체 자세 제어 장치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5년에서 10년 된 차량에도 대부분 잘 갖춰져 있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는 첨단 기능이 아니라 운전자 자신의 안전운전 습관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네, 오늘 분석을 쭉 따라와 보니 자동차 구매는 더 이상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확실해지네요. 그렇죠. 나의 30년 호를 결정할 수도 있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결정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요? 첫 번째 질문은 이 차가 지금 당장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게 할까? 이고 두 번째 질문은 이 선택이 20년, 30년 후 내 자산을 어떻게 바꿀까? 입니다.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에게 몇 달, 길어야 몇 년의 체면을 선물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에게 평생의 경제적 자유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정말 머릿속을 떠나지 않네요. 똥차는 부끄러운 선택이 아니라 가장 현명한 투자다. 네, 겉모습에 속지 않고 자산 증식이라는 본질을 꿰뚫어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용기 있고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의미겠죠. 오늘 이 분석을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차를 바꾸려 한다면 매력적인 신차의 월 할부금을 계산하는 대신 그 신차와 5년 된 중고차의 월 지출 차액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그 차액을 30년간 투자했을 때의 미래 가치를 투자 계산기로 직접 두드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모니터에 찍힌 그 숫자를 확인한 후에는 당신의 선택이 이전과는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 숫자가 당신의 미래를 바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